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구, 중구 같은 경우 총 9개로 정도 있어서 이 격차가 좀 심한데 일부 이 불균형을 좀 심화를 좀 완화하고자 또 원도심에 있는 좋은 시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계획됩니다. 다음 현재 대전 창작센터 국가문화유산인 대전 창작센터와 옛 태미 도서관인데 이게 옛날 최초의 대전 시립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소재 중앙공원이 4월 1일 날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이쪽 우측 언덕의 끝자락에 이종수 도예관을 건축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태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 조각가의 실질적인 존경받는 거장인데 저도 최종태 선생님을 한 두 번 뵙고요. 우리 국장하고 과장들이 직접 바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사를 여쭤봤는데 최종태 선생님이 일단 한 300여 점 가까이를 먼저 대전시에 기증하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시는 최종태 선생님께 갖고 계신 작품 수를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최종 기증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확정되면 그 규모에 맞게 최종태 미술관을 최종적으로 제2의 음악전용 공연장 제2시립미술관 그 옆에다가 대전에서 활동했거나 대전에 태어나서 고향이거나 하는 분들이 작품을 대전시에 대거 기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개인 특화 미술관을 끊임없이 져간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장기 목표로 가면 대전은 향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의 미술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도시로 완전히 탈북강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태 선생님과 최종적으로 갖고 계신 작품과 앞으로 작품 활동에서 대전시에 몇 점 정도 기부하실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최종태 전시관의 규모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대전 태미문학관은 옛 시립도서관입니다만 사실 초기에 제일 용전도에 있는 대전문학관이 수장고도 조금 작고 사실 제가 동구청장 때 제가 건립을 했거든요. 대전에 150만이 되는 도시에서 문학관 하나가 없는 도시가 사실 그 당시 시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럼 우리 동구라도 동구에 사자 해서 했는데 운영권을 나중에 제가 구청장 할 때 시로 넘겼는데 그건 뭐 잘한 조치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규모와 수장고 이런 것이 조금 작아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제2시립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역사성을 감안해서 대전의 최초 시립도서관을 헐지 말고 그걸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역사성과 이 보존 가치 이런 것들 잘 해서 대전 태미문학관을 대전 시립도서관에 하기로 해서 이것도 3월 27일이죠. 27일 날 준공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기자분들은 문학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태미문학관 주변에 대전이나 또 국제 팬클럽 회장이셨던 김용재 교수님의 시비가 아마 많은 그 문인들이 힘을 모아서 건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미문학관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전문학의 중심으로 이렇게 가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이 관사촌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의 어떤 좋은 장점으로 수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 도예관은 현재 이종수 선생님께서 유족 사모님께서 대전시의 작품을 대부분 기증하시겠다. 전작품을 기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족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도예 작품이 워낙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사모님이 그동안 너무 검소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뜻에 맞아서 아마 최대한 거의 다 주실 것 같은데 사모님이 좀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몇 점을 남기실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지금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되고 지금 이종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이 사시던 곳곳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방에다 다 싸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거의 다 마쳐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수 선생님 그리고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께 여쭤봤을 때 가장 반대가 진짜 거의라기보다는 반대가 아예 없다고 해도 되겠죠. 이종수 선생님 이 도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왜냐하면 워낙 살아계실 때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 위에도 그러셨던 분이고 작품도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도시에서 정말 꽃을 피운 예술가의 위대한 혼을 우리가 계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해서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다음 여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흥동 성당 앞에 보면 국가문화유산 여기 규모가 좀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면적이 405평인데 일단 저희가 300여 점 기증한 작품 중에 한 70여 점을 일단 저희가 4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최영태 선생님의 그 작품들을 계속 좀 우리가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래 여기가 이제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중천동의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안에 최종태 미술관을 여기다 앉히려고요. 지난번에 뵀는데 본래 사시던 게 오종동이시랍니다. 그래서 대전 천을 넘어서 학교 다니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작품 활동하셔서 오종동에 사셨던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마음 같으면 저희가 오종동에 세우고 싶지만 상의가 충분히 드렸고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종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래 자양동 성당의 맞을까까지 다니셨고 소재동에서 작품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동 중앙공원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작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선 최종태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대전시에 지금 작품 기증한 의사 외에 최종태 미술관이 지명 몇 점 정도를 주시겠는가 최종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적정 규모의 최종태 미술관을 계획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기 옛날 혹시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 중에 대전 오래 사신 분들 원도시내 학교 다닐 분들은 이게 옛날 대전 시립도서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주말에 참 많이 가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관을 새로 확충하려고 할 때 사실 이걸 헐고서 여기다 지차고 제가 우리 신문진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자. 가서 요거하고 옛날에 이 배수지에 이 물을 가뒀던 탱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뭐 박스형으로 콘크리트로 했는데 그것도 살려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문학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대전 최초의 시립도서관을 허물으면 다시는 복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안에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여기다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사실은 지난 연말쯤 준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공식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혹시 요즘 최근에 소재동 중앙공원 가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대전역을 도청 쪽에서 관통해서 나가시면 큰 사거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뒷사거리 소재동 중앙공원이라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큰 공원인데 한 1,600평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서대전 사거리 공원보다 한 3,000평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해서 4월 1일 준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자 고택이 여기 있으면 이쪽 자양동 위쪽으로 우성대 쪽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언덕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쪽에 자연스럽게 이종수 도예관을 안치기로 해서 유족들하고도 상의가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살아계실 때에 참 천빈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존경받을 그런 분인데 우리가 잘 해야지 않겠느냐. 이 공원은 뭐 참고 말씀입니다만, 제가 재선 국회의원 때 지금 기재부에 있는 모 국장하고 이 소재동 전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송제고택이라는 이 지방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반경 200m는 건축 제한이 있답니다. 그 층수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한 10만 평 정도의 소재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때 그럼 이거 해결해주면 사업을 하겠느냐 LH한테 해서 그때 요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비가 이제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때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참 일이 오래 걸립니다. 벌써 재선 국회의원 때 예산을 줬는데 지금 준공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 있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뒤쪽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최종적으로 계룡 컨소시엄이 전체를 다 LH에서 확정이 돼서 아마 주민 설명회를 곧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10만 평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는 건 한 2,800여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전수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유족들하고 최종 상의해서 사모님은 100% 주거하셨습니다. 그래서 2027년 올해 9월쯤 착공해서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장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다 써놨네요. 이 아트빌 하모니 오케스트라는 39살 미만의 청년들이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한 80년 정도 창단했고요.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도시들에서 이 모델을 적용해서 창단 작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무대가 없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인데 우선 무대도 없고 대학교 시간 강의 자리도 꽉 찼고 전 대한민국 예술단은 거의 꽉 차 있고 청년 연장. 그래서 상당히 이 청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김호연재 문학관은 대덕구청장께서 김호연재 문학관에 대한 해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동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거고요. 또 제2시립미술관
제21미술관은 충천동에, 그리고 대전시청사 원형복원, 옛날 부청사라고 한 거 있죠. 이것도 원형 복원을 해서 1930년대 건물로 복원을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최종태 전시관, 태전문학 이종수문학, 그리고 여러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지난번에 착공을 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서해진흥원, 그리고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는 동구 대전역 근처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보급소 신흥동에 있는 옛날 최초의 발전소, 이건 사서 완전히 1930년대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동에 유교 전통 의대관을 개관했습니다만 규모도 좀 작고,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제가 국회의원 때 해줬는데 늦게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동 전체 한 6만 평에 대해서 한옥촌 지금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시설물과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문화예술에 상당히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 원도심에 대한 시설 확충 포함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충할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